나는 항상 그를 믿었다. 그 믿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둥이었고 그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 그 산속 오두막에서 모든 게 산산조각 났다. 사랑해, 영원히 함께할게. 그의 속삭임이 아직 귓가에 맴돌았는데 그는 나를 버리고 차를 몰아 사라졌다. 숲속 눈보라치는 세작산의 깊은 밤, 나는 추위에 떨며 생각했다. 이게 끝이야. 내가 바보처럼 희생한 모든 게 이게 다야? 내 이름은 지은. 28살, 서울에서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사는 여자. 민준과 만나기 전엔 삶이 무미건조했다. 직장에서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며 매일 야근으로 지쳐 쓰러지듯 잠들던 나날들. 그런데 민준이 나타났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잘생긴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로 나를 사로잡았다. 너처럼 예쁜 사람이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지? 그의 첫마디가 내 가슴을 울렸다.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데이트는 로맨틱했고 그는 항상 나를 우선시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 뒤엔 가시가 돋아났다. 민주는 회사에서 승진을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의 꿈은 대기업 마케팅 팀장 자리. 나와의 관계는 그 꿈의 일부였다. 지은아, 내가 내 곁에 있으면 내가 더 강해져.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이용했다. 나는 그의 야근을 도와주며 내 꿈을 포기했다. 내 포트폴리오 작업은 그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바뀌었고 주말은 그의 네트워킹 파티로 채워졌다. 조금만 참아. 우리 미래를 위해.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이란 게 그런 거라고 믿었다. 그의 가족도 문제였다. 민준의 어머니는 나를 시골 출신이라며 깔봤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결혼 얘기가 나오자 그녀는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했다. 민준은 엄마가 그러시네. 이해해. 한마디로 끝. 나는 울며 참았고 그를 위해 더 열심히 변했다. 화장품을 바꾸고 옷차림을 고치고 심지어 억양까지 다듬었다. 너만 있으면 돼. 그의 포옹이 위로가 됐다. 그런데 그 포옹 속엔 이미 균열이 있었다. 이번 여행은 그의 아이디어였다. 우리 둘만의 로맨틱한 겨울 휴가 어때? 세작산 오두막에서 불 피우고 와인 마시며 이야기 나누자. 그의 눈빛이 진심처럼 빛났다. 나는 설레며 짐을 쌌다.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의 산길을 오르는 차 안. 그는 손을 잡아주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눈이 소복이 쌓인 풍경이 우리를 맞이했다.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녁, 우리는 촛불 아래서 식사를 했다. 민주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지은아, 나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내가 있어서 버티는 거야.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나도 그래? 너만 있으면 돼. 그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하지만 새벽, 모든 게 변했다. 민준이 갑자기 일어났다. 미안, 지은아. 나 갑자기 회사 전화 왔어. 내려가야 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졸린 눈으로 물었다. 혼자. 나도 갈게. 아니, 너 여기서 쉬어. 내가 금방 올게. 오두막에 불 피워놓고 기다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짐을 챙겼다. 그의 가방이 이상했다. 평소와 달리 가벼웠고 내 물건이 아닌 그의 옷이 가득했다. 민준아, 이상해. 같이 가자. 나는 불안해하며 따라 나섰다. 그는 차 문을 열고 나를 밀치듯 태웠다. 좋아, 같이 가자. 하지만 차가 미끄러워. 조심해. 산길을 내려가다
그는 갑자기 차를 세웠다. 여기서 내려. 나 혼자 가야 해. 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뭐? 왜? 나는 소리쳤다. 그는 웃었다. 냉소 어린 미소. 지은아, 너 이제 그만. 나한테 너무 짐이야? 엄마 말대로 너 같은 여자는 안 돼. 회사에도 내 인생에도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얼어붙었다. 농담이야. 민준아, 제발. 그는 내 팔을 뿌리쳤다. 농담. 내가 왜?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내가 없으면 내가 더 잘 될 거야. 이제 꺼져. 그는 나를 차 밖으로 밀어냈다. 눈 쌓인 길바닥에 쓰러진 나는 울부짖었다. 민준아. 돌아와. 엔진 소리가 멀어지며 그는 사라졌다. 숲속 고요한 어둠이 나를 삼켰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나는 일어나 오두막으로 달렸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그의 주머니에. 나는 나무에 기대 무너졌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눈물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모든 게 스치고 지나갔다. 민준과의 첫 키스, 그의 약속, 그리고 무수한 배신의 순간들. 나는 왜 참았을까? 왜 그의 그림자처럼 살았을까? 추위가 나를 깨웠다. 일단 살아남아야 해.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핸드폰.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배터리도 거의 바닥. 나는 오두막 창문을 깨뜨려 들어갔다. 유리 파편이 손을 베었지만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를 만큼 분노가 끓었다. 불을 피우고 옷을 말리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너는 후회할 거야. 민준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불균형이었다. 그는 나를 구원자처럼 대했지만 실은 나를 도구로 썼다. 직장에서 그의 프로젝트를 도와주다 보니 내 커리어는 정체됐다. 지은아, 내 재능이 내 성공의 열쇠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 회사 동료들은 나를 유민준의 여자로만 봤다. 나는 그의 성공을 위해 내 자존을 깎아먹었다. 그의 어머니 모욕도 친구들의 비웃음도 참았다. 사랑이니까 그 한마디가 내 변명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숲속에서 그 변명이 무너졌다. 나는 오두막에 앉아 와인병을 쥐고 울었다.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민준의 비밀을 떠올렸다. 최근 그의 전화기에서 본 메시지들. 오늘 저녁 우리 집 와. 엄마도 좋아할 거야. 발신자는 그의 상사딸 은지. 나는 의심했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믿어야 해. 또 그 말 이제 보니 모든 게 그 징후였다. 새벽이 밝아왔다. 눈보라가 잦아들자 나는 길을 찾아 내려가기로 했다. 오두막에 남은 음식을 챙기고 지도를 펼쳤다. 세작산 등산로 지도였다. 최소 5시간 걸릴 거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는 걸었다. 눈 속을 미끄러지며 나무에 기대며 매 걸음마다 분노가 쌓였다. 너는 나를 버렸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 중간에 휴대폰에 신호가 잡혔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남자친구가 나를 산에 버렸어요. 도와주세요. 경찰은 곧 도착했다. 구급차가 나를 태우고 내려갔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나는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받지 않았다. 메시지,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영원히 사라져. 그의 답이 왔다. 나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 그래.
그럼 나도 시작할게.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그의 물건이 그대로. 나는 그의 옷장부터 뒤졌다. 은지의 사진, 반지 상자. 모든 게 증거였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배신과 유기 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의 자존을 빼앗고 싶어요.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의 회사, 내 아이디어를 훔친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파일, 녹음. 이걸 공개하면 그의 경력은 끝장. 다음, 그의 가족.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아드님이 저를 버린 이유 아시나요? 당신의 압박 때문이에요. 마지막, 은지. 그녀에게 연락했다. 민준 씨가 당신을 이용할 거예요. 저처럼.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내 삶을 되찾기로 했다. 직장에 사표를 냈다. 더 이상 남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새 직장을 찾으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민준의 메시지가 다시 왔다. 미안해. 다시 만나자. 나는 답했다. 늦었어. 이제 내 차례야.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떨리는 목소리. 지은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기다려.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야. 민준의 후회는 예상보다 빨리 왔다. 그의 회사가 내 고발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아이디어 도용 의혹 뉴스가 떴다. 나는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의 상사가 그를 불렀다. 민준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부정했지만 증거가 산더미였다. 그의 승진은 물 건너갔고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그 여자 때문에 속삭임이 퍼졌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사랑했잖아. 사랑. 그 단어가 이제는 메스껏 느껴졌다. 사랑. 너는 나를 사랑한 적 없어. 이용했을 뿐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는 울었다. 엄마가 강요한 거야? 용서해줘. 그의 어머니도 연락 왔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이야. 당장 철회해. 나는 웃었다. 당신이 저를 깔봤을 때 왜 안 그랬나요? 그녀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그녀의 패배였다. 은지와의 일은 더 재미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속내를 알게 됐다. 그가 나한테도 똑같이 할 거래. 그녀의 메시지. 나는 대답했다. 그래. 그는 그런 사람이야. 그녀는 그를 차버렸다. 민준은 무너졌다. 술에 취해 내 집 앞으로 왔다. 지은아, 나 없이 못 살지? 돌아와. 문 밖에서 소리쳤다. 나는 창문을 열고 내려다봤다. 그의 얼굴, 엉망이었다. 나 없이 살아. 그게 내 벌이야? 그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친구들을 만났다. 오랜만에 웃었다. 지은아, 너 강해졌어. 그들의 말이 위로가 됐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그 추억이 아팠다. 산속의 그 밤, 버림받은 느낌. 나는 일기를 썼다. 왜 나는 항상 희생자일까? 이제는 아니야. 민준의 소식은 끊이지 않았다. 그는 직장에서 해고됐다. 도용으로 그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다. 아들아, 이제 어떻게 해? 그녀의 한탄. 나는 그걸 알면서도 가슴이 저렸다. 내가 너무 잔인한가?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나를 죽음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그 추위, 그 고독.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다. 나는 복수를 멈추지 않았다. 소셜미디어에 익명 계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올렸다. 배신당한 여자의 이야기, 조회수가 폭발했다. 댓글들, 저런 남자 지옥하라. 여자 강해, 민주는 그걸 봤다. 그의 번호로 메시지, 이게 다 너냐? 제발 그만해. 나는 답했다. 아니, 이건 시작이야. 내가 나한테 한 대로, 내가 느껴봐. 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고통이 시작됐다는 걸. 나는 산책로를 걸었다. 세작산이 아닌 한강공원. 바람이 불 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유로워. 하지만 그 자유 속에 여전한 상처가 있었다. 민준의 얼굴이 스쳤다. 그의 미소, 그의 눈물. 그가 정말 변할까?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나는 새 연애를 시작했다.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내 디자인으로 상을 받았다. 지은 씨, 당신은 천재야. 상사의 칭찬.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민준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다. 그는 작은 회사로 옮겼다. 이제 평범하게 살아. 친구의 말.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자존심이 상처 입었다는 걸. 어느 날 우연히 그를 봤다. 지하철에서. 그는 지쳤다. 눈 밑 다크서클, 구겨진 셔츠.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지은아. 속삭임. 나는 지나쳤다. 아무 말 없이. 그 순간 내 가슴이 떨렸다. 승리감. 아니, 슬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삶은 이제 내 거였다. 민준의 몰락은 점점 깊어졌다. 그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아들 때문에 병원에서 들은 소문. 그는 나를 탓했다. 모두 내 탓이야. 마지막 메시지. 나는 삭제했다. 더 이상 그의 독이 필요 없었다. 나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나는 울었다. 해방의 눈물. 이제 자유야. 파도 소리가 대답했다. 돌아와서 나는 책을 썼다. 에세이. 버림받은 밤의 교훈. 출판사에서 받아줬다. 서점에 꽂힌 내 책을 보며 나는 떨었다. 이게 내 이야기야. 서명회에서 팬들이 왔다. 언니, 당신 덕에 용기 얻었어요. 그 말들이 내 상처를 치유했다. 민주는 그 책을 샀다. 익명으로. 읽고 후회했어. 그의 편지. 나는 읽지 않고 불태웠다. 여름이 됐다. 더위 속 나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아니, 친구였다. 태민. 카페에서 우연히. 당신 디자인 봤어요. 멋져요. 그의 미소는 민준과 달랐다. 부드럽고 진심. 우리는 대화했다. 내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듣기만 했다. 고통이었네. 하지만 당신은 이겼어. 그의 말에 나는 울고 싶었다. 이겼다고. 아직도 아파. 민준의 복수가 돌아왔다. 그는 내 책을 비방했다. 온라인의 가짜 리뷰. 이 여자 미친년이야. 남자 파괴한 년. 댓글 전쟁이 벌어졌다. 나는 변호사를 동원했다. 명예훼손 소송.
그는 패소했다. 벌금, 사과문. 그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제 그만 법정에서 그는 울었다. 나와 마주친 순간. 지은아, 미안해. 진심이야. 나는 대답했다. 미안함이 뭐. 내가 한 짓은 지울 수 없어. 판사가 끝나고 나는 나왔다. 자유로운 공기. 하지만 그 자유가 무거웠다. 내가 너무 멀리 갔나. 밤에 나는 산속 꿈을 꿨다. 추위, 외로움. 깨어나 땀에 흠뻑. 그는 벌 받았어. 이제 놓아줘. 하지만 놓기 어려웠다. 그의 배신이 내 뼈에 새겨져 있었다. 태민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우리는 산책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미래는 밝아.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민준의 손과 달랐다. 차갑지 않았다. 나는 키스했다.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지만 그 밤 민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나 자살할 거야. 내 탓이야. 블러핑.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병원에 실려갔다. 정신과 우울증 진단.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무너졌다. 내 복수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어. 죄책감이 밀려왔다. 병원에 갔다. 그의 방 앞에서 망설였다. 문을 열자 그는 나를 봤다. 왔어. 이제 만족해. 그의 눈은 텅 비었다. 나는 앉았다. 왜 그랬어? 왜 나를 버렸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두려웠어. 성공이, 책임이, 너는 너무 좋았어. 그래서 버렸어. 그 고백이 나를 찔렀다. 너도 아팠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후회해. 하지만 늦었지. 나는 일어났다. 그래, 늦었어. 하지만 살아. 내 잘못을 안고 문을 닫고 나오며 눈물이 흘렀다. 이게 끝인가? 가을 바람이 불었다. 잎이 떨어지듯 내 분노도 떨어졌다. 병원에서의 그 만남이 전환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복수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치유를 선택했다. 심리 상담을 받았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이제 주인공이 되세요. 상담사의 말. 나는 세션을 통해 내 상처를 파헤쳤다. 민준의 배신 뒤엔 내 자존감 부족이 있었다. 왜 나는 항상 참았을까? 왜냐하면 사랑받고 싶었으니까. 그 갈망이 나를 망쳤다. 태민은 내 곁에 있었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 천천히 가자. 우리는 제주를 다시 갔다. 이번엔 함께. 바다에서 수영하며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고마워, 태민아. 그는 안아줬다. 너 자체가 고마워. 그 순간 민준의 그림자가 희미해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뉴스에서 그의 소식을 봤다. 그는 회복 중이었다. 작은 카페에서 일했다. 평범하게 인터뷰. 그의 미소가 어색했다. 나는 책 2번째를 썼다. 용서의 길. 이번엔 복수 아닌 치유. 베스트셀러가 됐다. 팬레터가 쏟아졌다. 언니,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들이 내 힘. 민준도 그 책을 읽었다. 편지가 왔다. 고마워, 지은아. 내 덕에 다시 살겠어. 나는 답했다. 잘 살아. 나처럼 그 편지를 태우지 않았다. 보관했다. 겨울이 다시 왔다. 새작산 눈 소식을 들었다.
나는 혼자 갔다. 그 오두막 근처. 눈밭에 서서 지난 날을 떠올렸다. 여기서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어. 바람이 속삭였다. 나는 평화로웠다. 태민에게 전화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같이 가자. 그는 웃었다. 기다릴게. 민준의 어머니도 변했다. 사과 편지. 미안해. 지은 씨, 내 잘못이었어. 나는 용서했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울었다. 전화 너머. 가족의 화해. 하지만 내 가족은 나였다. 새로 만든 나 직장에서 승진했다. 팀장 지은 씨, 박수 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자랑스럽게. 어느 날 민준을 다시 봤다. 카페에서. 그는 손님으로. 나와 마주치자 어색한 미소. 안녕, 나는 대답했다. 안녕, 그냥 지나쳤다. 더 이상 증오 없었다. 오히려 연민. 그도 인간이야. 나처럼 그 만남이 마무리였다. 내 복수는 끝났다. 아니,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였다. 봄꽃이 피었다. 나는 꽃길을 걸었다. 한강에서 피크닉. 태민과 사랑해. 그의 고백. 나는 안았다. 나도 그 순간 모든 게 완성됐다. 하지만 가끔 산속 밤이 꿈에 나왔다. 그 추위가 상기시켰다. 살아남았어. 그리고 강해졌어. 삶은 계속 흘렀다. 태민과의 관계는 안정됐다.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 서울 외곽. 아침에 커피를 내리며 그는 키스했다. 좋은 하루 되길. 나는 미소 지었다. 민준 시절엔 이런 평범함이 꿈이었다. 이제 현실. 직장은 바빴다. 내 디자인 팀이 커졌다. 지은 팀장, 이번 프로젝트 대박이에요. 후배의 말. 유나는 리더가 됐다. 남의 그림자가 아닌 빛이 됐다. 민준의 소식은 희미해졌다. 그는 제주로 이사 갔다. 카페 주인으로. 새 출발 소문. 그의 어머니는 건강해졌다. 손주 기다려. 그녀의 말.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가 행복하길. 복수의 끝은 용서였다. 하지만 그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상담에서 배웠다. 미움을 놓는 게 진짜 승리이 맞았다. 여름 휴가. 우리는 유럽으로 갔다. 파리에서 에펠탑 아래. 영원히 함께. 태민의 약속. 나는 믿었다. 이번엔 진심. 민준의 배신이 교훈이었다. 믿음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사랑은 피울 수 있었다. 가을. 결혼 얘기가 나왔다. 지은아, 나랑 그의 반지. 나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 응. 결혼 준비 중.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민준의 친구가 연락. 민준이 자주 내 이야기해. 후회한다고. 나는 웃었다. 전해줘. 나도 행복해. 그 친구는 놀랐다. 너 진짜 강해졌네. 맞다. 나는 변했다. 더 이상 피해자 아님. 생존자. 겨울. 우리 결혼식. 눈 내리는 날. 교회에서 서약.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태민의 말. 나는 생각했다. 어려움. 나는 이미 이겼어. 하객들 박수. 어머니가 안아줬다. 딸, 잘했어. 내 진짜 가족. 민준 가족은 없었다. 필요 없었다. 신혼여행, 세작산.
의도적이었다. 그 오두막 근처 호텔.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태민에게 말했다. 그는 안아줬다. 과거를 딛고 우리는 불 피우고 와인 마셨다. 하지만 이번엔 공포 없음. 오히려 따뜻함. 밤에 나는 속삭였다. 고마워, 과거의 내가. 결혼 후 삶은 안정됐다. 나는 임신했다. 아기 올 거야의 태민의 기쁨. 나는 배를 쓰다듬었다. 새 생명, 민준 시절의 공허가 채워졌다. 직장은 휴직. 집에서 책 읽고 육아. 여유로운 나날. 하지만 꿈은 여전했다. 산속밤, 엄마, 왜 울어? 미래의 아이가 물을까? 나는 준비했다. 강해지려고. 민준의 편지가 왔다. 축하해, 지은아. 내 행복 소식 들었어. 나도 결혼했어? 은지가 아니야, 다른 여자. 하지만 내 덕에 깨달았어. 미안, 나는 읽고 태민에게 보여줬다. 그는 웃었다. 좋아. 이제 진짜 끝. 우리는 편지를 불태웠다. 상징적으로. 제 속에 과거가 사라졌다. 출산날 이 딸 예쁜의 간호사의 말 예나는 안고 울었다. 사랑해 태민도. 가족. 진짜. 육아는 힘들었다. 밤잠 안 자고 울음소리. 하지만 그 속에 기쁨. 너처럼 강해질 거야 딸에게 속삭였다. 민준의 그림자는 이제 먼 추억. 시간이 흘러 딸이 다 컸다. 5살 유치원. 나는 복직. 더 큰 프로젝트. 국제 어워드 후보 소식. 나는 떨었다. 민준의 꿈이었는데 이제 내 것 수상식. 무대 위 이상은 내 상처에서 왔어요. 배신과 복수, 그리고 용서, 박수. 눈물. 민준을 다시 봤다. TV에서. 다큐멘터리. 내 실패 이야기. 그는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모든 게 무너져. 그의 눈에 후회. 나는 TV 껐다. 그의 교훈에 더 이상 신경 안 썼다. 내 삶은 꽉 차 있었다. 딸의 학교 생활. 나는 PTA. 엄마, 친구 많아. 그녀의 미소. 태민은 승진. 팀장 됐어. 우리 성공. 하지만 균형. 주말 피크닉. 한강. 가족이 최고. 과거 친구들 모임. 지은아, 내 이야기 책으로 봤어. 영감 줬어. 웃음. 나는 고마웠다. 민준 얘기 나오자 그는 어때? 잘 살아의 대답. 더 이상 상처 아님. 여름 캠핑. 세작산. 딸과. 엄마, 무서워. 어둠 속 나는 안아줬다. 엄마가 지켜줄게. 과거처럼. 태민 웃음. 강한 우리 엄마. 밤하늘 별이 평화. 가을. 책 3번째. 가족의 빛 베스트셀러. 팬미팅. 어떻게 극복했어요? 질문. 사랑으로의 답. 진심. 민준의 죽음 소식. 사고. 차. 나는 충격. 장례식. 갔다. 그의 무덤 앞 편히 쉬어. 내 잘못 용서했어. 눈물. 마지막 작별. 민준의 죽음 후 나는 더 깊어졌다. 상실감. 왜 이제? 하지만 삶은 멈추지 않음. 딸의 졸업. 엄마 사랑해. 포옹. 태민의 은퇴.
이제 여행 가자. 세계 일주. 노년. 손주. 할머니 이야기 해줘. 나는 말했다. 강한 여자의 이야기, 산속 밤부터. 그들은 듣고 눈 반짝. 회상. 모든 게 연결. 배신, 복수, 용서, 사랑. 인생은 그랬어. 이제 나는 늙었다. 창가에 앉아 새작산 사진봄 다시 가볼까? 태민에게. 그는 미소. 언제든 하지만 달이 약해. 대신 꿈속. 그곳에서 젊음. 딸의 결혼. 엄마처럼 행복할게. 그녀의 약속. 나는 울음. 됐어. 마지막 밤 태민 손잡음. 고마워. 내 인생. 그는 속삭임. 나도 어둠 속 평화.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당신은 후회하나?